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인 3.1절입니다. 3.1절을 맞아서 애국자라고 칭하고 싶은 두 분이 떠오르는데요. 먼저 이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섬 경렬비열도의 소유주 A씨입니다. 어족 자원이 풍부해서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주고 사려는 중국인이 많았지만 경렬비열도의 이 어족 자원과 광물, 문화, 또 생태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소유권을 사수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애국자는 독도의 첫 이장 K씨입니다. 2014년 1월 독도 주민 최초로 국세를 납부했고요. 독도 수호 활동도 꾸준히 벌이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셨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고민이 깊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오늘만큼은 우리 땅과 문화, 경제를 우리 걸로 지켜내는 방법을 다 같이 고민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은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연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기대가 되고 뭔가 설레이는 숫자 3인데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여자의 번호가 출석 번호가 3번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3자가 뭔가 좋고 3월만 되면 뭔가 설레고 좀 신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에게도 이 3월이 어떤 3월인지 모르겠지만 3월 뭔가 시작을 알리고 봄을 알리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시기보단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좀 더 열린 사고, 열린 생각, 그리고 긍정의 기운을 통해서 올해 이 3월서부터 좋은 기운 받으셔서 좋은 일들 일어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확실하게 즐겁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의 시작, 봄에 주는 설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주제 준비해 주신 거는요. 윤석열 정부의 1호 사전청약 흥행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고덕 강일 3단지를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정부가 부동산 거래가 많이 안 돼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경기 또한도 역시 좀 침체고 좀 모든 세금들이 올라서 좀 불안한 상황인데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에서 이 사전 청약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다라는 의미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들 또한도 역시 현재 이런 사전 청약들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놓치면 좀 후회하실 수도 있을 법한, 그래서 누군가는 관심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누군가한테는 꼭 맞춤으로 좀 필요한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 시청자님들이 정확하게 무슨 단지인지 어떤 건지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알아보는 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이런 뉴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전청약 일반 공급 최대 경쟁률이 82.4대 1이다. 그래서 형태가 나눔형 형태가 있고 선택형 형태가 있고 일반형으로서 이런 청약이 이런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나눔형과 일반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눔형이 싸다 보니까 일반형보다는 경쟁률이 좀 더 있었다. 왜? 싸니까.
그러면서 창릉이 어쨌든 GTX 호재가 있다 보니까 23.7대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양정역세권 주변에 양정역 근처에 분양이 또 돼서 7.4대 1 그리고 진접 이지구도 6.2대 1로 준수한 어느 정도의 좀 성적으로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 상황에서 누군가는 계속 들이대고 도전해보면서 무언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냥 보시고 넘기고 흘리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전 청약들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놓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알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만 하고 넘기는 것보다 뭐든 해보고 좀 안 되는 게 더 낫지 안 해보고 나중에 후회하면 더 크게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고덕 강일 3단지 같은 경우는 강일 IC 바로 옆이고 바로 앞에 한강도 있고 더불어서 앞으로 9호선 호재가 연장이 되는 부분 또한도 역시 잘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위치도 좋고 강남 4구라고 하는 강동구에 포함이 돼 있고 주변에 강일 4단지, 8단지, 14단지 또한도 역시 준공이 또 잘 이루어지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남이 옛날의 하남이 아니라 하남, 미사, 이런 강변 신도시 속에서 잘 성장을 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덕 강일이 반값 아파트로서 분양가가 3억 5,5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호선도 뚫리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본공사를 뜬다. 그래서 도시철도 9호선 4단계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참 너무 좋고 한강변 주변인데 3억 5,500이라는 건 너무나 좋죠. 그럼 이런 장점만 있는가? 단점도 좀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해 있고요. 사전 청약이 이제 500호가 나오고 타입은 5구제곱이고 분양 일정은 27일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입주 시기는 27년 3월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는 22년 12월 30일에 나왔고요. 특공 날짜, 일반 공급 날짜, 발표 날짜, 계약 체결은 26년, 입주는 27년 3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공이 됐든 일반이 됐든 어느 정도 나에게 좀 조건이 좀 맞으신다고 한다면 한 번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점은 분양가는 3억 5,500으로 싼데 토지 임대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단점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도 뭔 또 월 임대료를 내냐 그냥 싸게 주지.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니까 이런 LH든 SH든 돈을 이제 받는 곳에서 애초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현행이 월납으로서 월 40이 됐든 44만 원이 됐든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그렇지 않니 해서 얘기가 많이 많다 보니까 뭐 보증금으로 전화를 한다라든가 선납으로서 확대를 하던가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 중입니다.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격이 싼 만큼 내가 뭐든지 싼 것만 너무 좋아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이 사전 청약에 지금 고덕 강일 3단지 내는 이런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이런 특공적인 부분, 일반 공급적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토지 임대부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토지 임대부로서 내가 일반 청약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런 특공 청약을 하는 거냐 이걸 좀 인지를 하시면서 나한테 내가 청년인지 신혼부부인지 생애 최초인지 일반 공급인지 이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구 타입의 뭐 방 3개라든가 욕실이라든가 거실, 주방, 발코니가 있는 25평 아파트고 분양 금액은 3억 5,500 건물 분양 금액입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료 월 한 뭐 40에서 44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매달 납부를 하면서 대출 뭐 좀 대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3억 5,500 그대로 있으신 분은 그대로 하시는 거고 그 금액이 안 되신다고 한다면 대출하셔야죠. 그래서 임대료만 봤을 때는 1년에 뭐 480, 10년이 되면 4,800 그리고 대출을 2억을 하시게 되면 연 440, 그래서 월 36만 원 정도. 그래서 고정 지출비는 기본적으로 76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싸게 가져가는 만큼 이런 고정 지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사전 청약이 아니다 하더라도 7월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올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만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고 청약 가입 6개월 6회 이상 나집자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그럼 140이 얼마냐? 449만 원이 140% 이하예요. 그러면서 본인 자산이 2억 6천이고 그리고 부모님 자산이 9억 7천 이하이셔야지 청년 특별공급 조건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 중이어야 되고 7년 이내여야 되고 6세 이하 자녀 둔 신혼부부. 여기도 청약통장이 길지 않아요. 6개월 6회 이상 납입. 그래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기본 이제 130인데 배우자 소득이 있으시는 뭐 140. 그래서 총 자산은 3억 4천 100만 원 이하이실 때 이런 특공 조건이 마련이 된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요. 특공이 또 있습니다. 생애 최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22년 12월 20, 12월 30. 그래서 모집 공고가 나온 때죠. 그래서 이때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래서 이분들은 청약통장 24회 납입, 선납금 600만 원 이상이신 세대주이신 분들이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요.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이 생애 최초가 된다. 그러면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도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를 하셨었어야 된다. 그러면서 총 자산은 3억 4,100만 원 이하. 그리고 도시근로자는 월평균 소득 기준이 130% 이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에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요. 올해 내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아시고 일반 공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24회 이상 그러면서 세대 구성원 전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이 안 된 자여야 되고요. 자산은 3억 4천, 도시근로자 평균 100% 이하이신 분들이 일반 공급 조건이라는 걸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런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인식을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막 경거망동하게 막 급하게 하실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조건이 뭔지. 그래서 올해는 노림수가 되게 많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청약 조건도 있지만 또 주축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올해 정부가 집 마련하실 수 있는 모든 필살기를 아마 많이 쓸 겁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뭐 나랑 안 맞는 분들은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청약들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비싼 거지만 또 저렴하네, 위치도 괜찮네 그런 부동산들도 좀 많이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특공은 2월에 그리고 일반은 또 3월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점들이 계속 앞으로 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토지 임대부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뭐 나눔형이라든가 이런 일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뭐 7월에도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 항상 올해 즐겁고 좀 밝은 생각을 하시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눈도 뜰 수 있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구나. 내가 오늘 또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텐션이 올라가고 즐거운 일들이 막 생길 것 같고 기대감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오래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면서 하루하루 내가 집중하는 일에 좀 초집중을 하시고 또 일할 땐 일하시고 놀 땐 노시다 보면 좋은 일들이 좀 한가득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항상 화이팅하는 우리 시청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현은 전문가님의 자세한 유형 소개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슈 진단 확인해봤고요. 직접 만나실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또 토요일까지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를 주제로 1:1 대면 세미나 또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현은 전문가님의 이 무료 세미나와 1:1 상담은 물론이고요.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에 참여하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매주 수요일에는 이슈 진단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도 진행해 볼 텐데요.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 고민되시는 부동산 있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에 직접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 보유하시거나 투자하고 싶으신 곳의 매물명과 지번, 면적까지 궁금하신 점을 자세히 적어주셔야 저희가 또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서 상담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시청자님께서 말씀 주시는 정보는 이 상담 외 별도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개인정보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희 포항에 동해 토지 구획 지구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가지고 연락드렸어요. 네, 고민되시는 지역이 포항인 것 같은데 자세한 주소 말씀 다시 해주실까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289-10번지. 네, 289-10번지 말씀이실까요? 네. 네, 그러면 토지 전망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이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좀 수익을 내면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우 환영합니다. 네네. 자, 포항 남구 동해면이세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어떤 이제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토지 막 구획 정리 사업도 하고 막 개발하면 이제 너무 좋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초록색이었는데 동네가 막 3종 주거로 바뀌고 뭐 단독으로 바뀌고 막 상업지로 바뀌고 막 동네가 막 난리가 나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근데 이런 것과 다르게 그냥 좋을 줄 알았는데 시청자님은 좀 뭔가 답답해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례가 이제 딱 하나가 있어요. 네. 왜 시청자님이 분명히 동네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이 모든 부동산은 애초에 다 시골이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시골이고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에 그냥 다 깡촌 시골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서 취락지구가 되고 모여 살면서 계속 밀집이 되면서 상업시설도 생기고 건물도 지으면서 달라지는 건데 결국은 애초에 처음에는 동네 부동산이 시청자님께서 초록색인 상태에서 딱 눈으로 보셔도 초록색 이런 시골 농촌 이런 느낌이거든요. 녹지 느낌. 예. 이럴 때 시청자님이 보유를 하셨다고 한다면 시청자님은 지금 나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예. 시청자님이 만약 재미가 없으시다고 하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거나 노란색으로 바뀌고 나서 사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시청자님. 즉 네. 용도가 변경이 되고 사게 되면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초록색일 때 사면은 뭐 동네 부동산을 평당 50만 원에 샀다 칠게요, 시청자님. 네. 시골 농촌일 때는. 근데 이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300만 원으로 바뀌었다 칠게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내가 50만 원에 사서 용도가 바뀌어서 300만 원으로 땅값이 올라버리게 되면 6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신났죠? 네. 이거 완전 신난 거야. 근데 내가 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용도가 바뀌고 나서 300이다. 300인데 시청자님이 동네 부동산이든 지인분이 얘기하셔서 뭐 290만 원이라고 싸게 샀다고 쳐. 네.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다시 한번 값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발되는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시청자님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예. 돈이 또 들어요. 이해되세요? 네네. 시청자님이 건축을 하든 남이 건축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투자가 더 연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네. 활발한 투자가 많이 되는 곳들은 너도나도 건축을 하려고 하지만 활발한 투자가 연이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이렇게 농촌일 때 용도가 바뀌기 전에 사셨나요? 바뀌고 나서 사셨나요? 집에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거라 가지고. 아, 조상 때부터. 예. 그러면 값은 엄청 많이 오르셨을 텐데요, 시청자님? 이게 지금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매가 안 돼 가지고. 아, 매매가 예. 왜 안 되냐면 시청자님 보면 예. 제가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이렇게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용도가 바뀌고 나서 투자가 활발한 동네가 있고 투자가 지지부진한 데가 있어요. 예. 그럼 이 동네는 지금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건물 많이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안 지었어. 안 지었어요. 즉 그렇다는 건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하신다거나 미심쩍어 한다는 거거든요. 돈이 될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혹시 시청자님 그러면 저 어디야? 김포 아세요? 김포? 예. 김포 같은 데도 보면 옛날에 김포 뭐 운양해가지고 막 개발을 했는데 아직도 비어있는 부동산이 좀 꽤 많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이렇게 바꿔는 놨는데 사람들이 건물을 많이 안 짓는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투자하는 걸, 건축하는 걸 좀 대출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좀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된다면 정확하게 바로 다행인 건 뒤쪽에 보시면 코아루, 요 시티 요 아파트 들어간 거 아시죠? 네네네. 아파트도 어쨌든 들어가고 어쨌든 사람들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주변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보단 차츰차츰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좋은 호재는 동쪽으로 보시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얘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거 지역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어쨌든 전에 비해서는 좀 생겼어요. 물론 활발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도심 안쪽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신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아시죠? 네네. 시청자님이 포함이 된 거는 동해 토지구역 정리사업인 거고 그 옆에 추가적으로 신정, 요 예. 도시 개발도 마저 진행을 하는데 근데 뭐 누구보다 이제 보유하신 상황에서 느낌 체감적으로 아시겠지만 이게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뭔가 공공기관에 있어서 좀 변화를 준다든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좀 폭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줘야 되는데 지금 요쪽보다는 혹시 댁이 포항이십니까, 시청자님? 네. 아, 그러면 요 포항역 북쪽에 보면 요 초곡 아세요? 초곡? 네네. 그럼 여기 보면 포항 융합기술이라든가 요 IC 주변에 막 개발 엄청 된 거 아시죠? 초곡 예, 성곡지구. 예. 예. 그 맞아요. 여기는 투자가 좀 꽤 이루어졌어요, 시청자님. 네. 뭔가 조화롭게 좀 투자가 좀 잘 이루어져 줘야 됐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북쪽으로 보시면 영일만도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포항 뭐 제철소랑 뭐 이어지는 뭐 도로를 뭐 그 브릿지를 좀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투자가 좀 요쪽으로 좀 북쪽으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타이밍을 뭐 가격이 오른다든가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본다면 저는 한 3년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유는 마저 초곡이라든가 요 도시 개발들이 먼저 좀 더 자리를 좀 잡고 그리고 포항 블루벨리도 자리를 잡고 하는 시간이 저는 한 3년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매매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 주택이 제일 힘들고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3년만 좀 더 계심이 어떨까 조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당장 빨리 팔아버리고 싶으세요? 네. 뭐 급하- 워낙 오래 기다려가지고. 급하게 쓰실 일은 있으신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걸 뭐 억지로 뭐 후려쳐서 뭐 낮춰서 뭐 판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제 환금이 되시면 돈이 또 줄줄줄줄 셀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어떤 분은 부동산 뭐 집이든 땅이든 잘못 파셔서 다른 거에 또 투자를 하셨다가 사업을 하셨다가 오히려 더 빚쟁이가 되신 분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조상님께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시청자님 뭐 넘어오신 거예요, 등기가? 예, 제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전 지금 당장 요거대로 한 3년 정도 시간은 좀 두시는 쪽으로 하고 네. 현재는 우리가 뭐 무자비한 뭐 투기 뭐 확 낮춰서 뭐 급하게 파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좀 투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3년 정도 기다리시는 쪽으로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시고. 네네. 아니 진짜 제 말대로 3년 뒤에 엄청 오르면 어떡해요?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포항 블루벨리가 들어간다는 건 시청자님한테 되게 좋은 호재시니까 네. 이게 없다면 좀 많이 불확실할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근데 블루벨리가 들어갔다는 건 시청자님한테 호재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 한 3년 정도만 좀 기다려 주시는 쪽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랜 기간 고민하신 만큼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서울 도봉구 도봉 억새권 전철역 앞에 도봉 럭키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네, 정확한 그 위치가 도봉구 도봉동 럭키 도봉 아파트 맞을까요? 네네, 도봉 전철역 앞에요. 네, 역세권이시고 재건축 소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해결책을 좀 주실까요? 네, 도봉 럭키 해결책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우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도봉역 바로 초역세권이에요, 시청자님. 네네. 초역세권이니까 지금 뭐 거주하세요? 세주고 계세요? 아니, 저기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아, 부모님께서. 네. 그래도 역 앞에 계시고 뭐 딱 보니까 뭐 농협도 가깝고 막 주민센터도 가깝고 생활하시기엔 그렇게 뭐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30년 됐고요. 아, 네. 30년 동안 거주하셨어요? 네, 30년 됐는데 20년 살았죠. 네. 아, 네네. 그래서 어쨌든 얘가 뭐 92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네. 30년 중에 20년을 거주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서 여기 이제 계신데 좀 앞으로 좀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일단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재건축이 얼마 안 걸릴 것이다. 네, 아, 그래서- 재건축이 얼마 안 걸릴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이제 추진위원회 이런 거 이제 생기면 그때 이제 팔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추진위원회가 되면 그때 파실 생각이시라는 거죠? 네, 만약에 팔게 되면. 아, 파시게 된다면. 네. 근데 결론은 어쨌든 뭐 호재가 좀 생기신다면 파시겠다는 좀 의지시네요? 네, 거주하기는 이주 관계도 있고 해서 네네. 조금 고령이니까 나이가요. 네. 아, 그러면 78세, 시청자님이랑 네. 좀 거리가 좀 멋인가요? 우리 부모님 댁이랑? 그쵸, 멀어서. 아, 네, 멀으셔서. 지금 부모님 2주택자인데, 예. 네, 2주택자인데 집이 이쪽에 과천에 있으세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팔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나이가 80이 되셔서.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 정리를 못하고 계셔갖고. 아, 네네. 좀 타이밍 같은 걸 좀 잡아보시려고도 네. 하시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계속 이제 결단을 못 내리시는 거죠. 아, 결단을. 네. 그러니까 어떤 뭔가 있어야지 결단을 내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이제 말씀인지 뭐 대략 감 잡았습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요, 시청자님. 네. 요즘 이제 주택들이 다 거래가 어려워요, 시청자님. 거래 자체가 요즘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시청자님. 네. 왜냐하면 전부 다 지금 눈치 보시면서 뭐 더 떨어지지 않을까, 더 떨어져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내 집 마련을 뭐 빠르게 생각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얘가 건축이 어쨌든 92년에 들어가고 뭐 30년은 당연히 충족이 됐고, 더불어서 얘가 이제 층수가 낮은 층은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얘가 한 15층 되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15층.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분명히 여기 앞에 있는 거 좋지만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얘가 진행이 되고 빨리 되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현재는 뭔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뭔가 갇힌 느낌? 그러면서 또 빠지는 것도 같고. 네. 시장 자체가 좀 확실하게 좀 오르는 좀 분위기가 좀 조성이 일단 돼야 돼요, 시청자님 조건이.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시청자님. 옆에 단지는 재건축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옆에 네. 아파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건이 충족이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1기 신도시 아시죠? 분당이나 일산이나. 네, 알고 있어요. 예, 통합 재건축 뭐 특별법 노후단지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자체 또한도 역시 정부가 뭐 하반기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구체적으로 방안이 더 나올 거예요. 그쪽은 이제 20년 차만 돼도 개발을 대단위로 해서 30만 평 이상이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그 바람이 좀 두 개가 잘 맞아 떨어지셨을 때 그럼 상황이 좀 보신다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그래도 올해는 좀 약간 패스하는 느낌 하시고요. 내년 상반기 때 좀 타이밍을 좀 잡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 상반기요. 예, 그래서 지금 주변을 보시면 뭐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도 있고 근처에 보시면 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라든가 뭐 가로주택이 됐다든가 이런 재개발이 됐다든가 이런 개발들이 요 시청자님 도봉역 아래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나머지 뭐 가로주택, 뭐 공공주택, 재개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이 부족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역 앞에도 있고 살기 좋고 모든 게 갖춰졌지만 기본적으로 살짝은 좀 층수가 좀 높다는 거. 그럼 값이 내가 팔려면 누구든지 다 팔 수 있어요. 싸게 팔면 못 파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값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조건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금은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더 좋아져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국 자체에서도 금리를 뭐 0.5를 올리네, 0.75를 올리네. 사람들이 금리 부담이 좀 가중이 되고 이자 부담이 가중이 되면 좀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매매 시점을 좀 보신다면 어쨌든 뭐 추진위원이든 뭐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뭐 합의 일치가 돼서 뭐 더 잘 됐으면 하는 건 뭐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그건 그거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재건축 노후 단지의 특별법에 있어서의 계획들이 더 구체화됐을 때 이 부동산 또한도 그 바람을 등에 업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가격의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같이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신경 쓰시기보다는 내년 한 상반기를 좀 노리심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시청자님. 그래요? 네. 그래서 얘가 30평 전 단일 평형이잖아요,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5억대 뭐 중반을 하고 있는데 뭐 4억 5천이나 5억으로 하면 뭐 매매가 되실 수도 있어요. 성사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얘를 계속 보시고 기대를 하고 앞으로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도봉 자체에서 내가 계속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시청자님. 네. 그럼 어쨌든 2주택이시니까 여기에 지금 부모님께서 거주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럼 이걸 파시면 뭐 당장 따로 들어가실 곳은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바로. 아, 따로 들어가실 곳이 있다면 저는 네. 뭐 5억 정도라고 한다면 뭐 정확하게 이제 노원이든 창동역이든 요 주변에도 뭐 5억짜리로 충분히 저는 들어가실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더블 역세권이 됐든 뭐 GTX 호재가 됐든 그런 호재들이 더 많고 시청자님 혹시 뭐 부모님이랑 가깝게 서로 계시고자 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네네, 그렇죠. 근데 가깝게 지금 집이- 있자고 하신다고 네. 한다면 시청자님이 계신 시가 어디 쪽이실까요? 저희는 과천시인데, 과천시세요. 네, 이제 과천시인데, 지금 과천시 집이 비어 있어요. 아, 그러면 시청자님 비어 요- 있는데도 이사를 못 오고 계세요. 아, 그럼 만약 저게 이제 매매가 좀 수월하게 된다고 한다면 평촌이나 범계도 괜찮아요, 시청자님. 5억 정도시면. 그래서 꼭 저기에서만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평촌, 범계도 저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거를 얼른 빨리 이제 값을 치고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5억 9천 정도는 매매가 됐더라고요, 1월 말에. 네, 네, 네. 네, 실거래 1월 30일 날 5억 9천에 매매가 돼 있어서 네. 제가 거래가 지금 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네, 네. 성사가 돼서. 당연히 그 값을 받으시면 당연히 좋죠. 네, 그게 거래가 돼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매매가 됐다는 거는 그래도 조금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팔고 이제 지금 부모님 집이 과천에 빈 집이 있어서 비어있는 집이 있으니까 바로 이사가 되니까 이사를 빨리 오셨으면 이제 좋겠는 거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옮기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시청자님. 그렇죠. 네, 하루라도 빨리. 이유는 동네가 저게 나쁜 게 아니라 일단 네. 더 쾌적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같이 계시는 게 왜냐하면 무조건 있으시면 너무 좋다라고 같이 해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계속 계시라고 하실 테지만 일단 옮기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그 집을 팔지를 못하고 있어갖고 네 내놓으면 되겠네요 지금. 네, 매매로. 좀 더 값을 낮추셔서라도 경쟁력 있게 빨리 매매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디테일한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볼게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661 토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대부동의 전망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대부동입니다. 뭐 대부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쪽에 보시면 뭐 영흥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적하게나 나만의 뭐 물과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시고자 하시거나 또 여행을 떠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친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시청자님은 이제 대부 동동이에요. 그래서 대부동이 대부 동동이 있고 대부 북동이 있고 대부 남동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 동동에서 661번지인데 지금 일부는 뭐 녹지로 표현이 되고요. 일부는 그냥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이렇게 표시가 좀 되어 있어요. 생산 녹지든 자연 녹지든. 그래서 지금 근처에 보시면 뭐 대동 초등학교도 보이고 뭐 통닭집도 있고 뭐 냉면. 이 시골에서도 동네가 좀 작은 초등학교가 있고 좀 이렇게 취락으로서 좀 모여 사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님께서 뭐 얼마나 뭐 보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근처에 보시면 지적도를 켰을 때 용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곳이 있고요. 좀 불명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명확한 애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국유지일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뭐 염전, 뭐 매립지 이런 게 국가가 매립을 한다거나 수자원공사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좀 개발 호재를 본다면 송산그린시티가 우리 시청자님 주변에 호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면적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이 엄청 넓은 부지가 뭐 누군가는 뭐 신세계가 투자한다, 공룡알이 나왔다, 디즈니가 들어온다, 막 기대감에 차 있거든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뭐 언제 어떻게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통일도 해야지 통일이 되는 거지, 개발도 해야지 되는 거지, 막연한 바람보다는 우리는 정확하게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됐을 때 관심 가져도 늦지 않다. 그래서 우선은 성산그랜시티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도 동측이 개발이 되니까 동측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잘 된 거지 나머지가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전체 중에서 여기에 돈 투자가 되는데 그럼 여기가 올라서 여기를 관심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서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계 방향 가듯이 이렇게 돈들이 투자가 되면서 이렇게 오를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왼쪽 이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 주변이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시청자님은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 동네가 더 오르고 재미있고 잘 되시려고 하려면 기본 5년의 시간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측에 성산그린시티에서 동측에 투자를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린벨트 투자를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서쪽이나 이 남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가 빨리빨리 돼야 된다. 서해선, 신안산선, 개통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마음만 급한다 그래서 잘 되는 건 우리가 말을 하실 때도 뭐 마음 급하면 말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차분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집어야 되는데 어쨌든 요 대부 동에 있는 661번지 같은 경우는 기본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 부분 생각을 하셔서 빨리 매매를 생각하시든 아니면 5년 정도 기다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든 이 부분을 좀 결론을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또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과 자세한 투자 조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으신 곳의 매물명, 지번, 또 투자 금액, 면적까지 궁금하신 점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시청자분의 개인정보는 상담 외 별도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개인정보 전달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분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시죠. 1억 미만으로 서울 재개발 투자 궁금합니다. 네, 1억 미만으로는 그러면 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1억 미만으로 재개발. 어찌 보면 이제 모든 분들의 로망이자 꿈이에요. 1억 미만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억 모으기 목표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1억 밑으로 내가 싼 거로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래서 요즘에 이 1억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조언은 딴 거 없습니다. 이 1억은 한다고 한다면 전부 다 이제 이제 모으는 거거든요. 그럼 모으는 것 중에서도 이제 막 동의서 받는 것들이 있잖아. 결국은 이제 싼 거란 말이야, 싼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싼 것들 같은 경우는 기본 10에서 15년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싸겠어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니까 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 안에서 이걸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좋은 물건을 이제 해나가시는 쉽지 않고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억 정도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어디를 관심을 가지는 게 좋냐면 결국은 제가 항상 이 GTX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요. GTX 혜택을 어쨌든 받는 곳이 있고 못 받는 곳이 있어. 근데 GTX 중에서도 A 노선, B 노선, C 노선 있는데 저는 항상 지금 개발하고 있는 A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내가 뭘 바라봤을 때 GTX 철도도 좋아지고 개발도 하고 내년, 후년 무조건 교통이 좋아지는 곳을 찾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고양시에서도 이런 구도심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이런 화정이라든가 능곡이라든가
화정이나 이런 능곡 지역에 있는 이런 주변에 개발들이 좀 벌어지는 곳을 좀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1억에서 내가 돈을 조금 더 이제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이제 성남에서도 이제 기탱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중원구 쪽이라든가 사이드에 좀 빠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중원구. 그래서 성남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도 제일 낙후된 데가 중원구야. 근데 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GTX에 대한 혜택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얘는 대곡역, 얘는 성남역. 그래서 성남 최초로 얘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고, 대곡역은 뭐 철도가 뭐 4개가 들어가네, 3개가 들어가네,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서울 안에서 1억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 여러분들 리스크가 좀 상당히 크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차라리 간편하게 경기도권 쪽에 이렇게 1억 아래로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여기를 가시는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결국은 서울 안에서 요상한 거 내가 찾다 보면 비현실적인 거, 막 계속 꿈만 꾸는 거예요. 전문가님 1억 가지고 서울에 투자 막 10억 되고 100억 돼요? 이제 혼자 꿈을 꾸는 거야, 혼자. 싸고 좋은 거 없어요.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싼 건 싼 값을 하는 거고 비싼 건 비싼 값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개발이 멀쩡히 진행이 되는데 막 1억이 안 돼? 그건 이상한 물건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요상한 거 쫓아가 가지고 요상한 오피스텔을 한다고. 요상한 신축 오피스텔을 하니까 이걸 들어가고 나서 요즘에 잘못 사신 분들이 팔지도 못하고 역전세 나고 막 힘드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그래서 현 단계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유념하시고 인지하셔서 이 금액이라면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다른 생각보다 요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직접 만나서 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을 했는데요. 직접 만나실 수 있는 자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또 토요일까지 고금리, 고환율 시대의 부동산 생존 투자를 주제로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부동산 고민 해결 참여 코너까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필요하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